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침입, 다만 이 날일자가 있습니다. 다른 듯 똑같은 듯 일단 조금 다른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100으로 이 흑돌이 살아있는 과정에서도 보겠습니다. 위로 붙이는 수는 지금도 가능한 수인데요. 이때 흑은 느는 것이 조금 더 무난하고 좋습니다. 끼울 필요가 딱히 없는데요. 100의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약점을 만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냥 이 날일자가 없을 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일자가 없어요. 그럼 흑은 느는 것은요, 있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살려주게 됩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100이 훨씬 형태가 좋은데요. 물론 100은 이제 2단 젖혀서 두는 것이 조금 더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100이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 날일자가 있는 상황에서 둔다면, 이렇게 둔다면요, 지금은 흑이 똑같이 살았을 때 이 날일자 자리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만 살아도 충분한 거고요. 끼웠을 때 생기는 불필요한 변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끼웠을 때는 일단 뭐 축이 나빠서 100이 밑으로 끊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밑으로 끊은 다음에 이어서 넘는 수를 둘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굳이 100의 날일자가 있을 때는 끼워갈 필요는 없습니다. 늡니다. 자, 지금은 이 흑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100이 있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흑은 밀고 들어가서 안에서 살게 되는데요. 100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돌이 중복인데다가 이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100이 좋지 않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도 지난 시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그다지 살리고 싶지 않은 돌입니다. 그래서 막아서 버립니다. 자, 흑은 찌르고 막을 때 단수 쳐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 되겠고요. 날일자가 없을 때의 모양하고 환원이 되죠.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흑 입장에서 약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수를 볼 건데요. 젖히고 막을 때 끊는 수입니다. 자, 백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은 수인데요. 자, 우선은 이쪽을 잡는 것은 흑이 양단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랑 달리 흑의 파이가 크기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좋지 못한 진행이 되겠고요. 자, 100은 다른 많은 수들이 있지만 쉬운 수 위주로 보겠습니다. 100이 흑이 끊지 않은 이곳을 잇는 것이 보통의 수법입니다. 그럼 흑은 나가고 나가고 나가서 좌변을 버리고 하변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시 쌍방 둘만한 진행입니다. 흑 입장에서 이게 커 보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좌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진행을 흑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100도 그리 잘못 둔 수는 없어서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 돌이 못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눈목자가 없고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100이 어떤 지금까지 봤던 형태보다 힘이 좋아요. 이 날일자도 있고 이 입구자도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두어서 늘게 되면 이미 이때는 그다지 좋은 변화가 없어요. 우선은 이렇게 귀를 살려주는 것은요, 물론 흙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진행은 지금 아래쪽이 깨끗하기 때문에 두 점 타개에 그다지 일단은 불안을 흑이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는 것보단 백이 훨씬 낫긴 한데 이 진행도 백 입장에서 약간 실속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넘어가는 게 더 백 입장에서 아픕니다. 막으면 넘게 되는데요. 이 진행 같은 경우는 흑이 백집을 깨고 안에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백이 아무래도 불만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은요, 이 돌과 이 돌을
차단해서 흙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쌓을 건데요.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 수는 흙을 내보내고 입구자로 나와서 양곳마루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흙이 무리에 가까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선 백 입장에서는 실리가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그건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전투를 하다 보면 흙이 2돌까지 선수가 됩니다. 안 받으면 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받아둬야 하는데 여기까지 깨지는 형태예요. 다만 지금은 흙이 둘 다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아무래도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응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이 못 살아있을 때나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백이 두어가는 것은요. 실속이 너무 없습니다. 흙은 이 돌의 안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돌만 나오면 되고요. 백의 집이 너무 많이 깨졌는데 공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좋지 못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 돌이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흙돌이 살아있다면 얘는 죽어도 되고요. 반대로 흙돌이 못 살아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옆구리를 붙여서 차단하는 것이 최강이고 이 날일자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백의 최강의 수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이의 변화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날일자 굳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날일자 굳힘의 특징과 백 입장에서 둘 수 있는 수들을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이 날일자 굳힘 같은 경우는 손목에서 굳힐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굳힘입니다. 귀가 가장 단단하고 백은 당연히도 귀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좁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도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전에 두어졌던 이쪽 붙임, 이쪽 붙임, 이쪽 붙임 같은 것은 요즘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인다면 흙 입장에선 안에서 살려주는 수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이 산다고 하더라도 워낙 작게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당연히 좋은 형태고요. 그것은 저쪽 붙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은 모두 흙이 백을 안에서 살려줄 거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 둘 수 있는 수들을 볼 건데요. 크게 저는 이 붙임, 이 붙임, 어깨, 이 붙임을 볼 겁니다. 이 세 가지 수의 공통점은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흙집을 파괴하기보단 흙을 굳혀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변에 붙이는 수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둘 수 있어요. 상황이 맞다면. 자, 우선은 익숙한 이쪽 붙임부터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변을 깨겠다라는 뜻이고 당연히도 상변을 내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불분명한데 호불호가 아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견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이 둘만 합니다. 상변은 별로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우변을 짓고 혹은 깨고 상변을 내어주겠다는 거죠. 자, 흙으로도 한번 둬보겠습니다. 우선 흙은 이쪽을 어딘가 둬야 하는데 젖히는 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뻗는 거는요, 이 한 점을 공격하려고 조금 더 백의 형태를 강화시켜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 자체로 활용을 당했기 때문에요. 백은 적당히 두어 나가면 됩니다. 두 칸 혹은 눈목자 정도로 두어 나가면 되고요. 흙은 이것보다는 젖히는 수가 일단 조금 더 실리상으로도 좋습니다. 자, 백은 늘고 흙이 늘 때 미는 것을 선수한 다음 벌리게 됩니다. 일단 이 진행은 백이 우변에서 확실히 사는데 조금 붙이는 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흙은 당연히도 상변을 키우기에 좋은 자세입니다. 백 입장에서 상변이 작고 우변이 클 때 둘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로들은 갈라친 다음에도 많이 둬요. 역시 비슷한 방법인데 두 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붙이는 수에 대해서 흙은 다른 응수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좋은 건데, 우선 협공을 하는 것은요, 당연히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이 젖힘 한 방이 생각보다 무척 큽니다. 귀집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 석점이 거꾸로 쫓길 만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백이 나쁜 진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우변에서 안정을 할 수가 있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변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 상변을 짓고 우변을 내어주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쪽 붙임 자주 못 보셨죠? 이유는 이 흙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인데요. 자, 위아래로 나눠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 사실은 아래쪽, 이쪽 붙임이 좀 더 익숙하실 테니까 이쪽 붙이는 것부터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위쪽을 붙이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백집은 백의 진영은 거의 같은데 흙이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뻗은 이 자리가 6선이고요. 이 자리는 5선이죠. 그래서 이 흙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건데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도 충분히 둘만한 수입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맞다라고 하는 건 우변이 견제가 되어 있을 때 주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이 괜찮습니다. 우변은 짙더라도 크게 불어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견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상황이 맞다면 당연히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어볼까요? 일단 저쪽 붙이는 수에 대해서 흙의 응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시 보면 젖히고 백은 뻗고 흙은 뻗고 백은 밀어둔 다음에 벌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뭐 미는 수도 가능한데요. 젖혔을 때 끊는 거를 잘 못 두실 것 같아서 그냥 벌려 보겠습니다. 일단 백은 상변을 얻고 우변을 내어주는 진행이고 우변이 너무 크다면 백 입장에서도 좋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붙였을 때 공통으로 둘 수 있는 밑으로 젖히는 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 수에 대해서 백은 끊거나 하는 것은요, 흙이 어떤 반발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치고 미는 수도 봐야 되고 그냥 뻗는 수도 봐야 되고 치고 잡는 수도 봐야 되고요. 친 다음에 칠 때 따서 패로 버티는 수도 봐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뻗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수죠.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기서 젖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이쪽부터 두게 되면은요, 지금은 이 흙돌이 3개이기 때문에 젖힐 때 흙은 반드시 치받아서 받을 거예요. 자, 이거는 백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젖히는 겁니다. 흙이 치받는 건 끊고 젖힐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 끊는 수를 이용해서 앞을 막았고 당연히도 백이 이득을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은 느는 정도가 되겠고요. 백은 활용을 했으니까 뻗거나 띄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흙이 좋지 않은 진행입니다. 중앙 쪽에 하나 맞은 게 너무 아파요. 자, 마지막으로 어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깨는 중앙을 원하는 건데 우변의 흙의 모양이 넓거나 좌변의 모양이 넓거나 모양 바둑이 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많이 두는 이 수는 좀 모양을 갖춰놓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흙이 여기를 둘 수도 있고 여기를 둘 수도 있고 뭐 치받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씌우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수들에 대해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어깨가 편합니다. 지금은 이 배석에서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우선 흙의 귀집이 굳어져도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날일자기 때문에 너무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흙이 두는 걸 따라서 빠르게 나오시면 되겠는데요. 밀면 뜁니다. 빨리 나와야 되니까 뛸 거고요. 끼워 이으면 날일자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는 끊었을 때 어느 한쪽인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흙이
잡더라도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끊을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자, 밑으로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은 역시 뛰고 여기는 최대한 가볍게 맞습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역시 끊기는 건 빨리 죽이고 딴 데를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는 이 세 가지였는데요. 이 A의 붙임 같은 경우는 상변을 짓고 우변을 내어주는 수, B의 붙임은 우변을 짓고 상변을 내어주는 수, C의 어깨는 중앙을 중요시하는 서로 간에 모양이 있는 바둑에서 둘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 칸 굳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한 칸은 날일자보다는 넓기 때문에 귀가 좀 더 원활하게 수가 나기는 하는데 역시 수를 내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흙은 바깥으로 막아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패쯤 나거나 혹은 그냥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작게 살게 된 거기 때문에 백이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수들을 살펴볼 건데요. 백으로 일단 추천드리는 수는 역시 귀에서 수는 내지 않을 거고요. 우변에서 둔다면 A, 상변에서 둔다면 B입니다. C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한데 일단 이 수가 어렵기 때문에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날일자랑 비교를 해가면서 볼 건데요. 자, 우선 붙이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붙이는 수는요, 흙이 아직은 좁기 때문에 흙을 중복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날일자보다 어려운 이유는요. 자, 날일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일자 때는요, 흙이 이제 굳히고 백이 붙였을 때 젖히면 뻗어서 두어갈 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도망가면 되니까 이후의 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뻗을 거고 뭐 밀고 뻗을 때 벌리면 되는데요. 한 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한 칸 같은 경우는 흙이 젖힐 때 뻗을 수가 없어요. 흙이 뻗으면 뻗는 자리가 삼선이라서 일단 백이 약간 실속이 없고요. 흙집이 좀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젖히면 백은 반드시 젖혀서 둬야 되는데 그때 끊는 수를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밑으로 젖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은 뻗는 것은 흙집이 조금 큽니다. 흙집이 조금 크기 때문에 백은 젖혀야 하고 역시 끊는 수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쪽 진행 같은 경우는 백이 일단 흙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크고 잘못 뒀을 때 데미지가 큽니다. 자, 그럼 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흙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복잡하게 두는 건 흙 입장에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나 복잡하게 두시기 싫다면 위로 젖히는 거는 우변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위로 젖히시지 않으시면 돼요. 우변이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요. 반대로 밑으로 젖히는 거는 우변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런 대충 느낌이라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적당히 두시면 됩니다. 젖힐 때 모르면 이어도 됩니다. 흙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많으니까 흙으로는 쉬운 진행을 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도 굳이 한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젖힐 때 끊지 않아도 돼요. 이어도 됩니다. 그럼 백은 손을 빼게 되고요. 흙이 약간 활용당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흙이 실점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위로 젖히는 거는요, 젖힐 때 이으면 됩니다. 그리고 뻗을 때 중요한 게 치는 거고요. 백이 이으면 막고 막으면 때려내면 됩니다. 물론 백은 이제 보통 찌르고 막을 때 막게 되는데 역시 받지 마시고 때려내면 됩니다. 일단 이 진행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고 많이 아실 것 같고 흙 입장에서 어려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백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붙이는 수는요, 우변을 깨겠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상변이 집이 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요 정도 느낌으로 보고 한번 해볼게요. 흙은 보통 호구를 치게 됩니다. 협공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젖히는 수도 상당히 크지만 붙이는 게 조금 더 기분이 나빠요. 이때 흙이 받기가 어려워요. 있는 건 넘어가서 집이 너무 많이 깨졌고요. 빠지는 건 끼워서 다음 홍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끊자니 이어서 여기 끊는 것과 막는 것이 맛보기가 됐고요. 이쪽으로 끊는 건 이어서 두 점이 죽는 것과 한 점이 죽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흙은 호구치고 늘 때 늘게 되고요. 백은 밀고 젖히는 진행을 택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상변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백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라는 겁니다. 흙이 막을 수는 없어요. 끊은 다음에 이을 때 막으면 두 점이 오히려 불리한 수상전이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어야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삭감이 가능합니다. 한 점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상변도 어느 정도는 깰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변을 깰 때 둘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변에 둔다면요. 그냥 이렇게 다가가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되지만 이게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뭐 느낌의 배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둬버리면 됩니다. 날일자 때랑 다른 점은 이 달리는 게 있어서 흙집을 깨고 백의 근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일자 때는 A가 없으니까 흙만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보지만 날일자는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집도 반집 정도 만들었고요. 집을 깼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살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붙이는 수는 다음 수가 어려워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상변을 둔다면 다가가는 수, 우변을 둔다면 붙이는 수, 이 두 가지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4번째 시간입니다. 눈목자 고침 보겠습니다. 날일자보단 좀 넓고 귀에선 당연히 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일자보다 넓어졌죠. 지금부터는 귀에 맛을 노리는 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날일자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날일자 때는 붙이는 수와 어깨 짚는 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귀를 굳혀주는 겁니다. 귀의 뒷맛을 노리지 않겠다는 거죠. 귀가 그대로 집으로 굳어지는데 좁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넓어졌기 때문에 눈목자라서 백은 붙이는 수 두 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흙이 그냥 뻗기만 하더라도 침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붙여서 굳혀준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에 수를 낼 생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상대의 돌에 다가가는 거는 반대쪽 침투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변에서 둔다면 여기, 우변에서 둔다면 여기입니다. 날일자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삭감을 한다면 이 수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 수는 어렵기 때문에 이 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되겠고요. 상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상변 A, 이 수는 다음에 침투를 노리는 수입니다. 이 정도의 배석일 때 두면 딱 좋은데요. 흙이 손을 뺐을 때 백은 이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목 잡기 때문에 쉽게 깰 수가 있어요. 막으면 치받고 막을 때 젖혀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쪽을 막으면 치받고 뻗을 때 젖혀서 막을 때 뛰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둬서 침투를 노리는 게 좋고요. 흙이 두는 걸 봐서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다지 설명할 게 많이 없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에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돌려놓고 보자면요. 이때는 이 정도의 느낌일 때, 이제 흙이 방금 굳히고 똑같이 이 정도 느낌일 때
두면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은 귀 쪽이 소목에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에 차후에 붙이면 수를 낼 수가 있고요. 이 다가가는 수는 붙여서 수를 내겠다는, 아까 전 이쪽도 마찬가지였죠. 귀에서 수를 내고 싶은 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 쪽에서 다가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쪽에서 다가가는 수는요, 흙이 모양이 클 때 둘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볼게요. 일대 삭감 가는 수가 뭐 요런 많은 수들이 사용이 되는데, 붙이는 수는요, 젖혔을 때 역시 젖히는 수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A도 괜찮기는 한데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C를 추천드립니다. 흙이 두는 거에 따라서 두면 됩니다. 자, 흙은 보통 막을 거예요. 그럼 치받고, 보통 막겠죠? 젖혀가면 됩니다. 이때의 요령은 여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끊으면 죽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끊는다면 백은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두 점을 죽이면 됩니다. 심지어 여기도 안 받고 날일자로 벌리고 있죠. 이 끊는 수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죽이겠다는 겁니다. 백은 죽이고 또 죽였지만 타개가 꽤 잘 된 모습이죠. 흙이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뻗는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긴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가볍게 활용만 하고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목자는 넓기 때문에 수를 노려야 해요. 그래서 A로 다가가서 다음에 이 침투를 노리거나 이쪽을 다가가서 이 침투를 노리는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짚는 수는 흑진형을 삭감할 때 쓰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칸 굳힘을 볼 건데요. 이 두 칸 굳힘은 일단 눈목자랑 비슷하게 두시면 됩니다. 역시 귀에 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붙이는 수, 다가가는 수, 붙이는 수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일단 귀집이 너무 커지게 되고요. 역시 귀집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수를 노리는 수를 써야 하는데요. 우선 상변에서 둘 때는 다가가는 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넓기 때문에 흙의 굳힘이 단독으로도 많이 갑니다. 협공할 때 백은 뛰어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차후에 달리기만 하더라도 쉽게 집을 깰 수가 있고, 일단 들어가는 게 푹푹푹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개가 매우 쉽습니다. 물론 이런 붙이는 수, 이런 수들도 있으나 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우변에서 둔다면 역시 다가가는 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흙이 협공을 한다면 이렇게 뭐 이런 수는 어려운 수는 두실 필요가 없고, 백은 붙이기만 해도 흙이 뻗는 정도일 테니까 젖혀서 안에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만약에 이쪽을 젖힌다면 백은 젖혀서 두어가면 됩니다. 흙이 끊고 늘 때 잡는 정도일 거고요. 그래서 백은 끊고 잡아서, 얘는 죽었지만 대신에 상변을 파괴한다면 백도 충분한 진행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두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오히려 너무 넓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좀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흙 입장에서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들이 여러가지 견제구를 던져오거든요. 첫 번째로 붙이고 젖힐 때 끊는 수를 둘 수가 있어요. 자, 이 수, 흙 입장에서 매우 머리 아픈 수인데, 일단 이렇게 모는 수는 축이 좋을 때 두면 됩니다. 하지만 축이 좋지 않아서 여길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이게 흙이 엄청 나쁘진 않은데 응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는 수와 막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그냥 끊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흙 입장에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활을 억누르고 가만히 뻗는 걸 추천드립니다. 쉬워요. 이렇게 해놓고 백은 손을 빼게 되는데 차후에 귀는 물론 사는 맛이 남아있지만 그리 큰 건 아니고요. 백은 이렇게 쳐서 활용하는 수,
치고 밀어서 활용하는 수 등을 노리고 손을 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흙 입장에서 쉽게 둘 수 있는 수는요, 다른 건 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침당해서 어렵고, 이 형태가 흙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백돌들이 다 가벼워서 잡아도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잘 잡아야 되는데 작게 잡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는요, 이쪽을 뻗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쉽죠? 백이 막으면 막아서 두어갑니다. 젖히면 욕심부리지 말고 막고, 호구 칠 때 쳐서 두시면 됩니다. 물론 흙이 당한 형태는 아니고 백도 당한 형태는 아니고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뛴다면 이렇게 막아서 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칸은 넓기 때문에 귀의 수를 내려고 하셔야 하고, 역시 A랑 B를 많이 두어가게 되고요. 중앙 쪽 삭감은 힘듭니다. 흙돌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칸은 보통 모양하고 합쳐졌을 때 굉장히 큰, 즉 이런 모양이 합쳐졌을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벌렸을 때 상대가 다가오면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이제 3칸 이상 벌렸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을 빼는 겁니다. 초반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걸 받다가 상대에게 발이 느려지게 되면 상대 진영에서 더 위험하게 둬야 돼요. 다만 흙이 다가온 쪽이 우변이기 때문에 이 다가온 돌과, 자, 예를 들어서 상변이 이런 식으로 붙으면 곤란합니다. 이 백이 약하기 때문에 상변 삭감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변을 먼저 삭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령은 흙이 다가올 때 넘겨주는 거고요. 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적어도 그냥 손을 빼는 것보다는 벌려놓고 손을 빼는 것이 훨씬 더 타개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흙이 들어온다면 백은 위로 붙입니다. 이때 이제 이 형태에서 밑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는 그다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백은 뻗어서 넘겨주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귀에 맛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고, 이 한 점이 조금 외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백은 하나쯤 받아두면 됩니다. 흙이 손을 다가왔을 때 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쯤 받는다 그래도 발이 늦지는 않고요. 손을 뺐는데 2번 손 빼는 것은 약간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보통은 치받아서 넘어갈 거예요. 그럼 백은 맞고 젖힐 때 이어서 두어갑니다. 흙은 뻗게 될 텐데요. 이때도 역시 하나쯤 더 받아둡니다. 일단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 취향에 가깝고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흙이 지금 얻은 실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백이 손을 뺀 장소가 워낙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것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다른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도 손을 빼보겠습니다. 역시 받는 것은 늦기 때문에 손을 빼고, 그냥 손을 빼는 것보다는 벌려놓고 손을 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선 흙이 밑으로 들어온다면 백은 위로 붙여갑니다. 역시 넘겨주고, 백은 두텁게 일단은 중앙을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이 백이 곤마가 되지만 않는다면 흙이 지금 얻은 실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웬만하면 이쪽 굳힌 것이 더 큽니다. 백이 전혀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다면 백은 붙여가면 됩니다. 흙은 젖히고 치고 넘겠다는 뜻인데요. 백은 뻗고 이을 때 잡아두면 됩니다. 지금 이 진행도 물론 흙이 선수로 파냈지만 역시 집이 그리 큰 건 아니고 백이 잡아서 완벽하게 일단 형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돌이 그렇게 크게 쫓기지만 않는다면 백이 나쁜 결과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흙이 높게 다가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형태는 프로들이 많이 봤는데요.
손을 뺐을 때 이 침투가 통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역시 손을 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백은 똑같이 붙이고요. 젖힐 때 끊고 치고 잇고 넘어서 두어가게 됩니다.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백이 한 번 정도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봤던 어떤 형태들보다도 흙이 좋기는 해요. 다만 백 입장에서도 이 실리가 그리 큰 건 아니고 백이 손을 뺀 장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작정 받는 것보다는 무작정 안 받는 게 조금 더 나은 진행이 되겠고요. 자, 다른 형태도 한번 볼까요? 요령은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일자를 하고 이렇게 다가온 진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백은 손을 뺄 거고요. 흙이 들어온다면 붙여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흙이 치받는 정도일 거고요. 백은 맞고 이은 다음 호구를 치는 것은 호구를 쳤을 때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호구를 치는 것보다는 날일자를 가서 이 흙을 삭감하고 백을 타개를 해놓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아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시 백이 충분합니다. 자, 오늘 배우신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벌리고 다가올 때 손을 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넓게 벌렸기 때문에 흙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백은 적당히 넘겨주고 실리가 그리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 실리는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자리를 두는 것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죽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살았을 때 흙돌이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선으로 집어넣어서 흙이 뭔가 받을 때 뛰면 보통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갔을 때 이 흙돌에 균열이 생기게 되죠. 형태가 아까처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즉 흙은 이렇게 약점을 남게 되고요. 백 입장에서도 흙돌에 약점을 남기기 위한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건 다른 형태로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위로 붙여서 넘겨주는 것과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할 때 내려서 차단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내려서 차단하는 거는 뒷감당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C도 자신 있으시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두시면 되는데 다만 흙이 조금 전투할 때 얇아질 수는 있어요. 실리로 조금 이득이겠고요. 자, 우선은 기본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흙이 있을 때는 흙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쪽이 백돌이라면 차단을 했다가 흙이 거꾸로 쫓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차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백은 뛰게 되겠고요. 여기가 갈라지면 흙도 좋지 않으니까 붙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이 젖혀가는 수가 일단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걸 잘 받아야 하는데요. 우선 흙이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끊고 칠 때 뭐야 이거 여기 이으면 살아가니까 치고 이렇게 두는 진행은 흙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흙이 집을 지키기는 했지만 빵 때림으로 중앙이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흙이 망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흙은 이때는 끼워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를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데요. 이 수는 하변을 지키면서도 중앙에 빵 때림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어디를 치건 흙은 나갈 생각이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전투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백이 만약에 친다면 흙은 끊어갑니다. 따야 하는데요. 끊은 다음에 이을 때 젖혀가게 된다면 지금 백은 5점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흙에게 귀를 필연적으로 뺏기게 되어 있고요. 백이 좋지 않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길 살았지만 귀를 뺏겼고 중앙은 여전히 전투 중이니까요.
자, 이쪽을 뭐 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쳐도요. 흑은 느는 여유를 보여줄 수가 있고 백이 칠 때 끊어갑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백이 지금 이 돌과 미트의 본체를 연결할 방법은 없죠. 그럼 백은 때려내야겠고요. 흑은 끊은 다음에 호구를 쳐서 이 5점이 살아갈 때 똑같이 귀를 차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젖혀서 나갈 수는 없는 모습이고요. 눈목자로 나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흑은 지금 이쪽에 젖히거나 젖히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쯤 지켜두는 것이 좋은데요. 뭐 일단 뭐 하나쯤 변화를 보여드리면 밀고 끼워서요. 이 수는 일단 단수까지 쳐서 백을 최대한 근거가 없게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로 둘만한 진행이 되겠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돌이 흑이기 때문에 하변은 백이 일단은 조금 더 수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변이 살기는 했지만 흑의 자세가 매우 좋고 호구 한 방 때문에 귀가 조금 더 압박을 받고 있고요. 하변 백은 생각보다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위로 뻗는 것은 들여다보고 넘는 게 있고 이수 때문에 밑으로 젖혀이어야 하는데 흑이 뭐 호구로 나중에 눌러가는 것도 기분이 좋고 집이 깨졌지만 흑이 충분히 둘만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겨주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줄 때는 이쪽에서 넘겨주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저 백돌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까요? 이때 똑같이 두게 된다면요. 백은 뛰고 눈목자로 오게 되겠고 아까랑 똑같이 찌르고 끼워서 또 보겠습니다. 단수, 단수, 호구를 쳐서 두어가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까는 백이 돌이 곤마였는데 지금은 전혀 곤마가 아니고 흑이 집을 뺏겼지만 얻은 게 없어요. 이 진행은 흑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쁜 진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때는 넘겨줍니다. 이때는 넘겨줄 건데 다만 지금 3-3에 들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넘겨줘선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흑은 붙이고 백이 젖힐 때 3-3에 들어가는 수로 두게 됩니다. 이 수는요, 그냥 막는다면 백이 넘어갔을 때요, 이 귀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맛이 사라지는 만큼 흑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쁜 진행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흑은 3-3을 이용해서 귀에 맛을 남겨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백이 돌파하는 것은 기세기는 한데요. 이 귀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흑이 잘 된 모습이고 이 한 점은 완벽하게 제압이 안 된 모습이죠. 백이 일단 실속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은 빠지거나 막거나 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빠진다면 흑은 그때 다시 막습니다. 지금은 넘어갔을 때 지금 이 돌과 이 돌이 교환이 되었고 당연히 귀가 사는 맛이 남아있어요. 흑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날일자만 가더라도 백이 잡으러 가기가 좀 힘들죠? 잡으러 갔을 때 중앙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이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본 진행이 되겠고요. 백이 불만이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쪽으로 민다거나 뭐 손을 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진행을 두어가게 되는데 일단 흑은 귀에 맛을 붙인 만큼 흑도 불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이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냐? 흑은 젖힌 다음 지금도 이 한 점을 죽여선 곤란합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흑의 교환들이 뭐 전혀 득이 없는 모습이 되고요. 흑은 지금은 귀의 백집을 줄인 만큼 이 한 점을 살려서 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흑은 이때 뻗게 되겠고요. 백은 들여다보고 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백이 뭐 변집을 파괴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흑은 이쪽을 빠져서 백집을 파괴하는 수, 그리고 백집을 파괴를 했을 때 흑은 이쪽에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 당장 둔다고 하더라도 매우 훌륭한 자리가 되겠고 역시 흑도 충분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목으로 옮겨 볼게요. 자, 소목일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두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흙이 밑으로 붙이는 것은 이쪽에 흙돌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백은 띄고 붙이게 되겠고요. 젖히는 건 아까처럼 끼우는 수가 있어서 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흙은 이 들여다보는 수를 이용을 해서 이 끊는 수를 없애게 되는데요. 지금 이 진행이 흙이 일단 아까보다 조금 더 두터운 진행이기 때문에 좀 더 공세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 지금 그다지 마음에 드는 진행은 아니고요. 하지만 백이 잘못 둔 것도 없고 일단 쌍방 최선을 다해서 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붙이는 건 언제 두느냐? 지금 이 흙돌이 못 살아있는, 즉 이쪽이 백돌일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쪽으로 돌려서요. 들어가고 맞고 있고 뜁니다. 백이 들어갈 때 이때는 지금 흙이 똑같이 두어간다면 아까 같은 경우는요. 지금 흙이 일단은 물론 여기가 약점이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이쪽에 와서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흙돌이 곧마루 쫓길 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은 지금 이 수법보다는 넘겨주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이때 두셔야 할 수는 찝는 수입니다. 지금은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지금 들여다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요. 이 들여다보는 수는 나중에 전투를 할 때 백의 젖히는 수를 봉쇄하는 의미가 있어요. 끄는 다음에 이을 때 축으로 잡을 수가 있죠. 이 들여다본 수 때문에 일단 후방에 약점이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막혀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어차피 넘겨줄 거기 때문에 찝어서 집을 이득을 보자 라는 생각인데요. 우선 백이 호구 치는 것은 흙이 끄는 다음에 잡을 때 빠지는 것이 선수입니다. 백은 때려내야 하는데요. 빠지는 거 한 방으로 이 한 점이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불만 없는 진행이 되겠고요. 백은 이어둘 겁니다. 그때 붙여서 넘겨주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랑 다른 점은 귀에 맛이 없기 때문에 할 거 없이 그냥 막아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선으로 들어가는 수는요. 흙의 약점을 남기겠다는 거고 흙은 항상 넘겨줄 때는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 저쪽에 흙돌이 있을 때는 차단해서 힘껏 싸우는 것이 조금 더 일단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이의 변화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백이 일단 이렇게 침투하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침투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상대가 밑으로 침투를 했을 때 위로 덮어가는 수는 모두 이 흙돌과 이 흙돌을 연결을 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돌을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에서 덮어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연결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 상황에서 붙이는 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흙돌이 살아있다면 흙은 이 수 말고 다른 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동그라미가 못 살아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흙이 일단 보면은요. 이 동그라미 돌 두 개와 X돌 하나인데요. 동그라미 돌 두 개가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X도 당연히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붙이는 수는 그다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백은 뻗고요. 아래로 뻗을 수도 있고 위로 뻗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때 항상 요령은 깨고 싶은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보통은 아래쪽이 더 넓기 때문에 위로 갈 겁니다. 흙이 이으면 백은 다른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이 두는 붙이는 수로 해보겠습니다. 흙은 이때 끼워 이을 필요는 없어요.
끼워 있는 수는요. 역시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하는 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흙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에게 추가로 실리를 뺏기게 돼서 좋지 않은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끼워 있는 것이 아니라 맞게 되겠고요. 백은 있습니다. 흙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곳이 거의 약점이 아니죠? 그리고 백은 눈목자로 달리게 됩니다. 흙이 세력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이 그다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막아서 두어가는 것은 보통 때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지금은요, 양쪽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뻗어서 두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을 내몰고 이 돌을 공격하면서 아래쪽을 짓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백은 뜁니다. 이때 흙은 이쪽을 하나 더 띄워둡니다. 여기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눈목자로 두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쉬운 수로 두어 보겠습니다. 눈목자는 흙이 나중에 이쪽 약점을 역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뛰고 백이 두는 거 봐서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뛰면은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띄워둡니다.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상변을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백이 떠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쪽이 집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백이 지금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높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높이 들어가는 수, 이 수 같은 경우는요, 이 돌과 이 돌을 갈라간 거잖아요. 흙돌이 못 살아있을 때는 사용하는 수입니다. 지금은 좋지 않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점이 만약에 밑으로 들어가면 연결을 할까봐,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연결을 할 만한 장소죠. 그래서 연결을 할까봐 이쪽을 연결하지 못하게 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흙이 아주 약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끊어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격을 좀 더 세게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뭐 책에 보면 입구자를 두고 젖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받아주는 분은 많이 없고 상수가 된다면 젖혀갔을 때 끊게 된다면 이쪽에서 오히려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수는 이쪽에 흙이 모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길이에 맞아요. 이 수수는 백이 젖혔을 때 반드시 끊어야 하기 때문에 백의 사석 작전에 걸릴 우려도 높고 생각보다 복잡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뜁니다. 뛸 때 뜁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백이 깬 집보다는 흙이 올라가는 집이 더 큽니다. 올라가면서 생기는 집이 더 크고 이 백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한다면 흙이 괜찮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갔을 때 흙이 붙이는 수는요, 흙돌이 약할 때 연결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돌이 없기 때문에 차렷을 하고 뛰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백이 위로 들어온다면 입구자로 두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뛰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령은 이쪽을 키우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뛰었을 때 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키울 수가 있어서 흙이 괜찮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이유의 변화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붙이고 막을 때 젖히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날일자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붙이고 젖히는 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수의 장점은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충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돌이 완생의 거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대신에 발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들은요, 이 붙이고 젖히는 수를 협공을 당했을 때 썼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일 때 지금은 곤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타개를 하기 위해 이렇게 뒀었는데 인공지능은 확실하게 살아두는 것이 지금도 충분히 좋은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붙이고 젖힐 때 젖히는 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전에는 있는 수도 많이 뒀었는데요. 호구를 치게 되면은 백 입장에서 살짝 불만입니다. 이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흙은 거의 99.9% 살아있어요. 백이 나중에 다가오고 한 칸을 뛰고 씌워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젖히는 수와 입구자가 맞복이라서 잡으러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게 흙의 장점인데 반해 백은요, 이쪽에 다가왔을 때 이 넉점이 못 살아 있습니다. 이 넉점이 못 살아 있어서 받자니 발이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손을 빼자니 조금 찝찝한 백 입장에서 살짝 불만스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단수를 치고 이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단 여러 가지 수를 두게 되는데요. 우선 잇고 넘을 때 미는 수는 가장 무난한 수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의 장점은 좌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쌍방 최선을 다해서 둔 결과입니다. 일단 뭐 서로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리 크지 않아요. 차후에 이제 백도 밀어가는 자리, 흙도 밀어가는 자리가 매우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변의 형태에 대한 건데 흙도 하변이 지금 굉장히 튼튼하죠. 게다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변을 키울 때는 굉장히 크게 키워야 됩니다. 크게요. 즉 여기서 이런 식으로 키워가다가는 바로 중복이 됩니다. 바로 중복이 되니까 흙 입장에서도요. 이 점 근처는 두지 않고 점 근처는 두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집이 나야 혹은 깨지더라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이렇게 둬야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뻗는 수 살펴보겠습니다. 이 뻗는 수는요, 흙이 밀었을 때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기 위함인데요. 일단 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흙돌 전체가 미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흙돌이 못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고 계속해서 하변 쪽에 공격을 해서 흙을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보통은 지금보다는 이 귀가 백귀일 때 사용을 합니다. 백귀일 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다가왔을 때 이 백돌 두 개보다 흙돌이 더 세서 흙 입장에서 약간 기분 좋은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백은 이때보다는 이쪽에서 두었을 때 이때 뻗는 수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흙이 밀게 된다면 들여다보거나 좌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일단 들여다보는 수는 흙이 뛰었을 때 변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백이 못 뚫 건 없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귀가 백귀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물론 쌍방 호각의 진행입니다. 호각의 진행인데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었을 때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흙으로 밀지 않고 벌린다면 뛰는 수인데요. 일단은 정석이기는 한데 흙 입장에서 약간 굴복을 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수보다는 차라리 밀고 잇고 손을 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붙이고 젖혔을 때 백으로 치고 뚫어가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전투지향적인 수인데요. 흙은 끊습니다. 여기서 백은 밀고 흙은 끊은 다음에 뻗을 때 내려 빠지게 됩니다. 이 수는 때려내게 된다면 나중에 입구자가 선수기 때문에 내려 빠져야만 여기를 둘 때 손을 뺄 수가 있죠. 백은 계속해서 단수를 치게 됩니다. 자, 이 형태는 백이 중앙을 장악을 했는데요. 대신에 흙도 실리를 차지하고 선수를 뽑아서 불만이 없습니다. 이 형태는 차후에 이쪽에 있는 것을 둘러싸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키면 중복이 될 수가 있고 흙 입장에서도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서로 눈치를 보게 되겠고요. 백 입장에서는 세력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곰마가 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런 상황일 땐 이런 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거나 한다면 백 입장에서 조금 더 이 세력을 이용해서 전투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투 중이거나 곰마가 있거나 최소한 지금처럼 넓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수순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은데요. 우선 막는 수는요. 흙은 잇고 이을 때 벌리면 됩니다. 일단 백도 튼튼하고요. 흙도 튼튼해서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고, 백은 좌변을 키울 때 이 튼튼한 거를 이용해서 눌러가는 것도 좋고, 이런 거를 노리고 있고, 집으로는 흙이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죠. 자, 아래로 내려 빠지는 수는 흙은 호구치고 끊을 때 잇게 됩니다. 이 내려 빠지는 수를 이용을 해서 이 단수를 치겠다는 거고요. 잡을 때 벌리거나 단수를 치게 됩니다. 호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백으로요. 일단 뭐 둘 다 둘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호구치는 수는요. 흙이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두게 된다면 이 단수가 너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치고 뻗을 때 손을 빼게 됩니다.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이 있기는 한데 너무 돌들이 느리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이 치고 잇고 미는 수는 좌변을 키울 때 두는 수가 되겠고요. 뻗는 수는 흙이 밀 때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하변에 흙돌이 아니라 백돌이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뚫어가는 것은요. 흙에게 실리를 내주고 세력을 가져가는 건데 어디에 전투 중이거나 곰마가 있거나 모양이 넓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붙이고 젖히는 수를 두었을 때 백이 단수치고 잇고 내려 빠지고 들여다보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는 백이 여기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흙으로는 있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사실 뛰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서로 둘 수가 있기는 한데 이런 복잡한 변화는 흙 입장에서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쪽은 백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실 수순 자체도 사실은 흙이 두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수할 확률도 흙 입장에서 높고 백으로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흙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도 충분합니다. 백은 벌리게 되겠고 손을 빼면 됩니다. 이 형태는 물론 이 흙이 곰마인 게 백의 장점이긴 한데 흙도 어찌됐든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이쪽에 돌을 잡을 수도 있고 뛰어나가는 것도 있어서 엄청 위험하지는 않아요. 엄청 위험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강수죠. 자, 우선 백의 응수는 쉬워요. 끊으면 죽기 때문에 이거 뭐 백이 망했죠. 백은 밀어서 흙이 두는 걸 봐서 끊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흙이 이어두는 것은요, 젖혔을 때 오히려 뛴 게 손해입니다. 지금 흙은 어찌됐든 곰마가 될 수가 있는 돌인데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 흙이 한 점 잡는 게 사라져서 훨씬 더 위험한 돌이 됩니다. 좋지 않겠고요. 자, 흙은 그래서 이쪽을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때 늘어가는 것은요, 백이 끊어만 준다면 괜찮습니다. 흙은 끊는 것을 하나 활용을 하고 막게 되는데요. 백이 잡았지만 10집밖에 안 되고 흙이 걸쳐간다면 오히려 흙이 좋은 형태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똑같은데요. 지금 백이 이 넉점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지금처럼 한 수 차이로 잡게 된다면 백이 나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백은 두 수 차이로 잡으려고 해야 해요. 자, 그래서 백은 밀어갑니다. 이거는 두 수 차이로 잡겠다는 거죠. 흙이 만약에 뻗어준다면 끊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집이 훨씬 커졌어요. 흙이, 그리고 이게 막는 것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은 진행이 되겠고요. 흙은 이어야 하는데 젖힙니다.
이거 역시 지금 보시면 흙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한 칸을 뛰게 됩니다. 한 칸을 뛰는 거는요, 일단 끊어놓고 뛰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 백이 이쪽을 나오면 있겠다는 겁니다. 한 칸 때문에 백의 발걸음이 느려졌고요. 찌르고 끊을 때 뻗어서 두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백이 흙의 돌들이 약점이 많지만 몇 발짝 못 나가요. 예를 들어서 밀고 치고 밀면은 조금 더 나갈 수는 있기는 한데 흙이 뻗은 다음에 딸 때 계속해서 뒤쪽을 꼽으려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 입장에서 매우 난감합니다. 우선 젖힐 수는 없고요. 끊는 게 선수라서 단수 치면 백이 망하죠. 백은 꼬부려서 나가야 하는데 그때 이쪽을 돌려버립니다. 백이 나가는 것은 나가고 나갔을 때 단수가 선수라서 백이 갇혀버린 모습이죠. 그래서 백은 나가지 못하고 따야 하는데 단수를 쳐서 나가게 된다면 지금 백의 나가는 발걸음이 너무 늦고요. 이쪽 백돌도 못 살아 있고요. 두 점은 물론 움직일 수 있는데 백이 아무튼 조금 급한 형태입니다. 백으로 이렇게 두지는 않고요. 자, 백은 그래서 이 형태에서 뻗는 게 아니라 찔러가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찔러가는 수는요, 흙이 두는 걸 봐서 얘를 크게 먹겠다는 건데요. 막는 것은요, 단수를 칩니다. 흙은 기세로 막아야 하는데요. 백이 끊어가게 된다면 흙이 망한 형태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한 수 차이로 잡게 해야 되는데 이건 흙이 아예 대책이 없죠. 치는 것은 이었을 때 약점 4개를 다 보강할 방법이 없고요. 때려내는 것은 이었을 때 한 수 차이가 아니죠. 이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막을 때 끊는 여유까지 보여줍니다. 두 수 차이로 죽었기 때문에 백이 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흙이 망한 형태죠. 자, 그래서 흙은 어떻게 둬야 하느냐? 뻗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는 백은 찌르고 나가게 됩니다. 막아야 하는데요. 끊은 다음에 이을 때 뻗으면 역시 두 수 차이로 잡히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찌를 때 단수 치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순이 복잡하죠. 이래서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우선 이 수의 의미는 백이 따는 것은 단수를 쳐서 그냥 싸웁니다. 이 돌리는 것이 굉장히 백 입장에서 아픈데요. 백이 쳐서 나가면 백이 좋을 것 같지만 흙이 그냥 따라 나오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백이 못 살아있고 흙도 생각보다 자세가 나쁘지 않아서 이 형태는 오히려 백 입장에서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의 주변이 정말 두텁다면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백은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 단수의 의미는 이 단수를 확보를 해놓고 이쪽을 늘어서 수비를 하겠다는 건데요. 백이 찌를 때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여길 나갈 수는 없고요. 끊는 것은 막습니다. 이 단수를 끝까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백이 이쪽을 막으면 잡을 수는 있지만 역시 똑같이 한 수 차이로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손을 빼게 됩니다. 자, 쌍방 호각의 진행입니다. 흙은 이쪽에 악수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백은 여기 3개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흙의 자세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흙 입장에서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끊으면 다시 4개가 죽어요, 나중에. 그리고 흙이 이쪽을 뻗는 수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흙 입장에서 이쪽을 끊으면 막아야 하기 때문에 걸치는 건 중복 같아서 이렇게 두어가고 싶은데요. 이때 백이 뻗고 찌르고 끊는 수까지 경계를 해야 되고 붙이면 무조건 넘어가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조금 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들여다볼 때요. 흙은 있는 게 무난하고요. 뛰는 수는 흙 입장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백은 밀고요. 흙은 하나 끊어둡니다. 이쪽에 맛을 이용해서 전투를 할 거니까요.
백은 잡고 띱니다. 백은 찔러서 응수를 물은 다음 흙이 단수를 치고 뻗는 수를 둔다면 손을 빼게 되고요. 쌍방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